SK텔레콤, KT, LG U+, 30년간 대한민국 통신시장을 지배해온 이 세 회사가 지금 비상입니다. 임원들 긴급회의 소집되고 내부적으로는 생존 전략 보고서가 돌고 있어요. 왜냐고요? 하늘에서 괴물이 내려왔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이게 왜 공포냐고요? 통신 3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기지국이 필요 없는 시대가 열렸거든요. 30년 독점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는 5만원, 10만원짜리 통신비, 이거 기지국 세우는데 안 쓰이고 있었습니다. 호텔 짓고 AI 사업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데 쓰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지금 여러분 폰에 떠있는 5G? 이거 진짜 5G가 아닙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 내렸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통신 3사가 우리한테 뭘 숨겨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통신비가 어떻게 바뀔지 전부 까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휴대폰 쓰려면 선택지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SK텔레콤, 아니면 KT, 아니면 LG U+. 세 회사가 시장을 꽉 잡고 있으니 가격 경쟁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A 회사가 싫어서 B 회사로 옮겨봤자 요금은 거기서 거기, 서비스도 고만고만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생각해보세요. 배고프면 어쩔 수 없이 비싼 음식 사 먹어야 하잖아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매달 내는 통신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한다고 난리쳤을 때 TV만 틀면 광고가 쏟아졌어요. LTE보다 20배 빠르다. 영화 한 편 1초 만에 다운로드된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고 의사가 원수라는 세상이 온다고요. 우리는 그 장밋빛 미래에 혹했습니다. 아니 사실 반강제였죠. 새 폰 사려면 비싼 5G 요금제 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폰 상단에 뜬 5G 마크 한번 보세요. 정말 LTE보다 20배 빠릅니까? 지하철에서 유튜브 보다가 버퍼링 걸려서 속 터진 적 없으세요? 화장실만 들어가면 5G가 LTE로 뚝 떨어지는 마법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광고에서 말한 그 기적적인 속도가 나오려면 특수한 고주파 대역을 써야만 했는데 이 전파는 벽을 못 뚫어요. 심지어 손으로 폰을 감싸기만 해도 신호가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제대로 쓰려면 기지국을 골목마다 가로등마다 촘촘하게 깔아야 했던 거죠. 통신 3사는 정부한테 약속했었어요. 엄청난 돈 들여서 기지국 쫙 깔겠다고요. 정부는 그 말 믿고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귀한 주파수를 넘겼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약속한 기지국의 극히 일부만 세워졌어요. 통신사 임원들이 계산기 두드려보니 답이 안 나왔던 겁니다. 그냥 대충 흉내만 내자. 결국 참다 못한 정부가 칼을 빼들었죠. 통신 3사 모두한테서 그 주파수를 강제로 회수해버렸어요. 공식적인 사망 선고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5G는요? 솔직히 LTE 살짝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품 가방 가격 주고 샀는데 열어보니 짝퉁이 들어있던 꼴이죠. 자,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기지국 설치할 돈을 아꼈다고 했잖아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최근 통신사 대표들 신년사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통신 품질 개선이나 고객 요금 인하 얘기는 쏙 빠져 있어요. 대신 뭐라고 했느냐? AI, 플랫폼, 신사업, 여러분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통신비로 다른 사업에 베팅하겠다는 겁니다. 설비 투자 내역을 자세히 뜯어보면 황당합니다. 예전에는 이 돈 대부분이 산골 오지에 기지국 세우고 광케이블 까는 데 쓰였어요. 그게 통신사 본업이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절반 이상이 데이터 센터 짓고 비싼 컴퓨터 서버 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기지국은 아무리 세워봤자 티가 안 나요. 산속에 하나 더 세운다고 요금 더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빠른 인터넷 쓰려고 돈을 냈는데 그 돈은 경영진의 신사업 자금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회사 주주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 5G 안 쓰면 되지 않냐? LTE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신사들도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5G의 실체를 깨닫고 LTE로 도망칠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즘 LTE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느끼셨죠? 특히 사람 몰리는 곳에서요. 백화점 주차장 생각해보세요. 무료 주차장이 있고 옆에 유료 주차장이 새로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유료 주차장 안 쓰니까 무료 주차장 관리를 슬쩍 안 하는 겁니다. 조명도 어둡게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엘리베이터도 느리게 해놔요. 결국 사람들이 답답해서 돈 내고 유료 주차장 쓰게 만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LTE 품질 저하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5 가전이 너무 비싸고 LTE에 남으려니 너무 답답하고 작년에 제4 이동통신사가 될 뻔했던 회사마저 자본금 문제로 퇴출당했거든요. 경쟁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통신 3사는 우리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에 공식 상륙했습니다. 하늘만 보이면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이 터지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예요. 통신 3사가 뭘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고요? 스타링크는 경쟁자가 아니거든요. 기지국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는 존재입니다. 위성 인터넷이라고 하면 옛날에 실패한 거 아니야? 속도도 느리고 비싸잖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 위성은 지구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에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데만 거의 1초가 걸렸어요. 영상 통화하면 상대방이 말하고 한참 뒤에 들리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스타링크는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낮은 곳에 위성을 띄워요. 그래서 신호 지연이 거의 없습니다. 광 케이블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지구 궤도에 떠 있는 스타링크 위성이 몇 개인지 아세요? 10,000개가 넘습니다. 최종 목표는 40,000개 이상이에요. 하늘에 40,000개짜리 기지국망이 떠다니게 되는 겁니다. 각 위성이 레이저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위성끼리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이게 가능해진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로켓 재사용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로켓을 한번 쏘면 그냥 버렸어요. 수천억 원짜리 기계 덩어리를 바다에 빠뜨린 거죠. 그런데 머스크는 로켓을 다시 착륙시켜서 닦아서 또 씁니다. 덕분에 위성 발사 비용이 수십 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다이렉트 트셀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이 기지국 없이 위성이랑 직접 대화하는 기술이에요. 지금은 스타링크 쓰려면 접시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그냥 주머니에서 폰 꺼내면 끝입니다. 삼성이든 애플이든 스마트폰에 위성통신 칩 하나 넣으면 되는 거죠. 이미 미국이랑 일본에서는 문자 서비스가 먼저 시작됐고 앞으로 음성통화랑 데이터 통신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 기술의 위력은 재난 상황에서 증명됐어요. 미국에서 대형 태풍이 덮친 지역이 있었는데 지상 기지국이 전부 파괴됐거든요. 그런데 스타링크 위성은 하늘에 떠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서비스 첫날에만 수십만 대의 휴대전화가 스타링크에 연결됐습니다. 스타링크가 왜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지 이제 감이 오시죠? 경쟁자라는 건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상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스타링크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존재입니다. 비유하자면요. 편의점들이 서로 할인 경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집 앞까지 무료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거예요. 편의점끼리 아무리 싸워봤자 집 앞 배달 앞에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통신 3사가 싸워서 지는 게 아닙니다. 아예 다른 경기가 시작된 거예요. 한국 스타링크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월 87,000원에 데이터 무제한입니다. 안테나랑 공유기가 포함된 장비는 55만 원 정도 하고요. 5G 무제한 요금제랑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저렴한 수준이에요. 서울 지역은 출시 첫날부터 수요가 몰려서 대기 명단에 이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 로밍 얘기예요. 해외여행 가면 로밍비 내잖아요. 하루에 10,000원, 20,000원씩 나가는데 데이터는 쥐꼬리만큼 주고요. 통신사 입장에서 로밍은 앉아서 돈 버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성은 국경을 몰라요. 하늘에 떠 있으니까 한국에서 쓰든 미국에서 쓰든 똑같은 위성 신호를 받는 겁니다. 스타링크 가입자는 해외 나가도 추가 요금 없이 그냥 인터넷 쓰면 됩니다. 공항 내리자마자 로밍 문자 받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통신 3사 경영진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신 3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자산이 이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짐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통신 3사가 전국에 깔아놓은 기지국, 이게 그들의 최대 무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기지국이 강점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만 해도 전국의 기지국이 수십만 개예요. 매년 유지하는 데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갑니다. 땅값 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장비 교체해야지, 인건비 들어가지. 이게 전부 고정 비용이에요. 가입자가 줄어도 이 비용은 안 줄어들거든요. 반면에 위성은 어떻습니까? 위성이 늘어날수록 개당 비용은 떨어지는 구조예요. 기지국은요, 늘릴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 도시에는 이미 꽉 차서 새로 지을 데도 없고 시골이나 산간 지역은 수익성이 안 나와서 안 짓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강국이라면서도 시골 가면 전화 잘 안 터지는 거예요. 근데 위성은 그런 거 없어요. 하늘에서 쏘니까 서울이든 울릉도든 백두산이든 똑같은 품질로 서비스가 됩니다. 서비스 품질만 문제가 아닙니다. 통신 3사의 보안 상태를 보면 정말 아찔해요. LG U+는 고객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서버 비밀번호가 초기 설정값 그대로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처음 컴퓨터 샀을 때 임시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거 몇 년째 안 바꾼 거예요. KT는 과거에 고객들 컴퓨터에 몰래 악성 코드를 심어서 특정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다 걸린 적이 있고요. SK텔레콤은 유심 핵심 정보가 유출됐는데 해커가 몇 년간 서버에 숨어 있었어요. 회사 측이 이 사실을 알고도 쉬쉬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통신 3사도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타링크 재판매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랑 KT가 스타링크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서 국내 유통을 맡고 있거든요.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게 사실 항복 선언이에요. 재판매는 결국 남의 물건 팔아서 마진 붙이는 거잖아요. 인프라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는 건데 이제 통신 3사는 인프라의 주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님 생각해보세요. 본사가 갑이잖아요. 로열티 올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하고 본사 정책 바뀌면 따라가야 하고 이제 통신 3사가 그 신세가 되는 겁니다. 스타링크가 수수료를 조금만 올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막으면 되지 않냐? 그게 안 돼요. 기술의 흐름을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 정부가 스타링크 진입을 규제로 막는다고 해봤자 한계가 있어요. 위성 신호를 어떻게 막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전파를 국경에서 검문할 수 없잖아요. 한국통신 3사의 궤도 위성이 몇 개인지 아세요? 0입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머스크가 4만 개 쏘는 동안 우리는 한 자릿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변화가 우리한테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뛰는 게 아니에요. 중국도 무서운 속도로 위성을 쏘 올리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목표가 10,000개가 넘는 위성이에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 경쟁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인터넷이 빨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통신망은 국가의 신경망이에요. 모든 경제활동, 모든 금융거래, 모든 군사통신이 이 위에서 돌아갑니다. 외국 기업이 장악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 갈등이 생겼는데 미국 정부가 스타링크한테 한국 서비스 중단하라고 명령해요. 하루아침에 위성통신이 먹통이 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특정 지역의 스타링크 접속을 차단해서 군사작전이 무산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의 결정이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중국 위성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문자, 통화, 인터넷 데이터가 전부 중국 위성을 통해 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오히려 기회예요. 경쟁이 생기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요금이 내려갑니다. 이제 하늘에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으니 통신 3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안 그러면 고객 다 빼앗기니까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급제 스마트폰이랑 알뜰폰 조합이에요. 아직도 알뜰폰, 그거 품질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이 아닙니다. 알뜰폰은 통신 3사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똑같은 기지국, 똑같은 주파수, 물리적으로 품질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격은 반값일까요? 알뜰폰 회사는 멤버십 포인트가 없어요. 대리점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알뜰폰 회사는 본업인 통신만 합니다. 통신 3사가 여러분 요금에서 떼어가던 부가 비용, 그게 쫙 빠진 가격이 바로 알뜰폰 요금인 거예요. 통신사에서 폰 사면 보통 2, 3년 약정 맺잖아요. 겉으로는 폰 가격 할인해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싼 요금제로 그 이상을 뽑아갑니다. 자급제로 폰 사면 이런 묶임에서 벗어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유입니다.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옮길 수 있다는 게 소비자의 힘이에요. 오늘 우리는 통신 3사의 화려한 판 뒤에 숨겨진 5G, 사기극과 보안 문제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오해는 마세요. 영하의 날씨에 전신주 올라가 고생하시는 현장 기사님들, 고객센터에서 감정 노동하시는 상담사분들, 이분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문제는 경쟁 없는 시장에서 고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영진의 태도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땅에 묶여있던 통신이 하늘로 확장되고 있어요.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경쟁이 시작되면 소비자가 이깁니다. 더 이상 호객 노릇 하지 마시고 똑똑한 소비자가 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신 3사의 몰락이 반갑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앞서십니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